31번 밑줄근 이 사건의 결과로 옳은 것은 이것은 민흥식의 옛 집터 표지석입니다. 구식 군인들이 신식 군대인 별기군과의 차별에서 반발에 이끈 이 사건 바로 1882년에 일어났던 이모군란이 되겠죠. 예. 그래서 이때 궁궐을 빠져나온 왕비 바로 민비죠. 후일 명성 황후로 이제 추존이 되는데 아무튼 이 민씨 척족 세력 등 이러한 세력들에 의한 수탈 또 구식 군대에 대한 차별 이런 것 등이 이제 문제가 돼서 일어난 사건이 바로 이모군란인데 그래서 일시 흥선대원군이 집권을 하고 이 별기군을 폐지하고 통리규모하문 등 이런 개화기구 폐지하고 다시 5형 체제로 5군형 체제 기존에 이로 돌아갔는데 이 민비가 청해 원병을 요청해서 청해에 진압을 하고 흥선대원군을 잡아가서 연금시키고 그러면서 청해 내정 간섭이 심해지겠죠. 뭐 여긴 나오지 않았지만 일본은 이때 이제 피해를 봤다고 해서 일본 공사관 습격과 교관 피살 이걸 물어서 배상금을 받아내고 일본 공사관에 경비병을 주둔시키는 제물포 조약 이걸 체결하고 청과는 청에게 엄청난 특권 일본도 당시 갖지 못했던 내지 교육권과 한성 진출권을 얻는 조총, 상민, 수륙, 무역, 장정을 체결하게 되죠. 예, 요 두 가지 사실도 좀 알아두시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나머지 보도록 하죠. 직강소, 동학농민군들에 의한 자치행정기구, 직강소가 설치된 것은 동학농민운동 당시죠. 1894년 조사시찰단 개화 이후 개화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 당시 그 메이지 유신 그런 개화 정책을 추진하던 일본에 보낸 시찰단이 바로 조사 시찰단인데 이게 이제 1881년에 있었고 청해는 또 영선사랑을 보냈었죠. 외교장각 도서 강화도에 있던 외교장각 도서가 약탈된 것은 흥선대원군 집권 시절인 병인 양요 때이죠. 1866년. 자,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32번 밑줄근 단체로 오른 것은 우리 학교에서는 제국주의 열강의 침략으로부터 주권을 수호하고자 하는 서재필이 준한 단체 바로 독립협회죠. 1896년 7월에서 1898년 12월 해산되기 전까지 존속했던 단체인데 당시 러시아를 비롯한 아간 파천 이후 열강의 이권 진탈이 있었죠. 예. 그래서 정답은 바로 3번이 되겠고요. 이들은 이 자주 주권을 상징하는 건축물로서 독립문을 건립을 하고 그 다음에 자주국권, 자강개혁, 자유민권 이것을 모토로 해서 특히 이제 민중을 계몽시켜야 된다. 예. 자강개혁을 위해서 강연회, 토론회 특히 모든 계층이 많은 만민공동의 자주국운동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정부와 당시 진보적 박정양 정부와 교섭을 해서 만민공동회를 개최하고 헌의육조를 결의하게 됐었죠. 자, 보안에는 최초의 애국계몽단체로서 일본의 항무지 개간 요구를 반대를 해서 철회시킨 그런 단체이고요. 신민회는 비밀결사 형식의 애국계몽단 단체이죠. 비밀결사 단체이고요. 이제 그 실력을 기르기 위해서 이제 뭐 회사를 설립하든지 학교를 설립하든지 또 장기적으로는 서간도 삼원보에 독립기지를 건설했죠. 회원들이 대한자강회 역시 말 그대로 애국계몽운동의 전형을 보여주는 단체이죠. 이 자강을 위해서 일종의 실력을 양성하는 것이죠. 예. 고종의 이제 강제퇴위를 반대하다가 이제 해산되기도 했습니다. 33번 다음 법령이 시행된 시기의 일제경제정책 회사의 설립은 조선 총독의 허가를 받는다. 이게 바로 일제가 1910년대에 실시했던 회사령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920년까지 존속을 했는데
이게 1910년대가 되는 것이죠. 1910년대의 대표적인 일제의 경제 정책은 바로 토지조 사업이 있죠. 1910년에서 1918년까지 추진을 했는데 근대적 토지 소유권을 확립한다는 명목으로 토지를 신고를 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미신고 토지라든지 소유관계가 불명한 것은 조선 총독부가 싹쓸이 해서 일본인들에게 싼 값에 불화시켰죠. 자, 미국 공출제. 공출이라는 건 대가성 없이 가져가는 겁니다. 이건 전시체제가 되겠죠. 뭐 금속 공출도 있는데 이제 일제가 1937년 중일전쟁 이후 이때를 이제 민족 말살기라고 그러죠. 예, 그 이듬해 1938년에 총동원령이 떨어지죠. 예, 그러한 시기 민족 말살기 1940년 이후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남면 북양이라는 것은 이제 그 일제가 이제 1930년대 이제 세계 대공황이 있게 되죠. 그래서 공업 원료를 확보하기 위해서 남쪽에는 면화를 재배를 하고 북쪽에는 양을 키우는 이러한 정책이죠. 예. 만주사변 이후. 그 다음에 농촌진흥운동. 자, 농촌진흥운동은 이제 그 일제가 식민지 지주제, 지주 쪽을 많이 편들어주기 때문에 이 소작쟁이가 항상 문제가 돼요. 그래서 이 소작 농민들의 불만을 무마시켜주고 정부가 주도를 해서 농촌을 어느 정도 좀 불만을 없애기 위해서 마치 새마을운동 비슷하게 니네들이 알아서 좀 약간 구호 외치고 하라 이 소리죠. 뭐 실질적으로 도움 준 건 별로 없고요. 이게 1940년까지 전개가 되었습니다. 자, 정답은 4번이 되겠고요. 34번. 밑줄근 정부활동을 옳지 않은 것은 3.1운동을 계기로 수립된 정부는 대한민국 임시정부죠. 상해에 있었죠. 자, 옳지 않은 것 찾는 것인데 국외에 있다 보니까 국내를 연결하는 연락망이 필요하죠. 연통제와 교통국이 있었죠. 그 다음에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서 뭐 성금으로 운영되는 의원근도 있지만 대가성을 주는 독립공채를 발행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초기 임시정부는 외교 노선에 휩쓸고 주로 미국 구라파 쪽에 치중을 했죠. 국민의원묘를 설치를 했고요. 정답은 4번이 되겠는데 대한국 국제는 1899년 대한제국이 전제군주제임을 표방한 그런 헌법적 문서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고요. 대한민국 정부는 상권 분립에 입각한 민주공화제 정부죠. 35번 가에 들어갈 종교 동학을 계승했다. 어린이날 제정, 천도교 소년회, 손병희 교단, 개벽 신여선 등 계몽 바로 천도교죠. 동학을 계승한 거. 그리고 천도교 산하 소년회에서 소년운동을 추진했었죠. 대종교는 나철 오기호 등이 1909년 이제 오족 암살단 자신의 출신들이 많은데 이들이 단군을 숭배하는 종교이고요. 원불교는 이제 그 박중빈이라는 사람이 어떤 새생활 운동, 그래서 좀 우리 민족이 좀 바뀌어야 된다. 그래서 저축, 개간 이런 걸 장려하면서 그러한 불교의 기반을 둔 조금 새로운 민족 종교죠. 천주교는 뭐 이제 조선 후기에 이제 학문으로서 들어와서 신앙으로 발전한 것이죠. 기독교. 자, 정답은 3번이 되겠고요. 36번 가에 해당하는 인물로 옳은 것은 봉오동 전투 1920년 6월에 있었던 봉오동 전투, 더 나아가서 청산리 전투에서 큰 활약을 했던 분이고 이분이 바로 홍범도 장군이죠. 자유시 참변 이후 소련에 그냥 머물면서 결국 소련의 중앙아시아로 강제 이주시키면서 우리 교민들을 중앙아시아 카자흐스탄에서 별세를 했습니다. 김자진 장군은 뭐 청산리 대첩의 주역이죠. 북로군정서를 이끌면서 양세봉 장군과 여기 지청청 장군은 1930년대 초
당시 이제 일제가 만주 사변, 만주국을 세우고 이쪽으로 진출하면서 중국인들과 한국인들의 반일 감정이 높으면서 한중 연합 작전을 펼친 대표적인 그러한 독립군 조직의 사령관들이죠. 그래서 남만주 쪽에서는 양세봉이 이끄는 조선혁명군, 그리고 북만주 쪽에서는 지청천 장군이 이끄는 한국 독립군이 활약을 했습니다. 각각 중국 의용군과 중국 호로군과 결합을 해서 전투, 양세봉 2개, 영릉과 흥령성 전투, 지청천은 4개, 쌍성보, 사도하자, 대전자령, 동경성 전투 등이 있습니다. 네,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37번 학생들이 공통으로 이야기하는 민족운동 1920년 평양에서 조만 시기 중에서 시작했다. 우리 민족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것이다. 보호하고 사회주의로부터는 자본과 이익을 추구한다고 비판한다. 바로 우리가 만든 물품을 쓰자. 그것을 우리는 물산장려운동이라고 부르죠. 예. 그래서 이것이 생긴 것은 일제가 관세령, 회사령 패치 등으로 일본 상품이 더 비교 위기에서 싸게 들어오니까, 그래서 이거에 맞서서 국산품 애용 운동을 한 것이죠. 예. 그렇지만 이것이 사회주의자들은 이건 자본가들한테 도움만 주는 것이다, 이렇게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부나로트 운동은 이제 1930년대 초 이제 낙후된 농촌을 이제 계몽하려는 농촌 계몽 운동이죠. 동아일보사가 주도를 해서 학생들이 방학 때 농촌에서 봉사, 계몽 이런 걸 활동하는 운동이죠. 문자보고 운동 역시 이거는 이제 조선일보가 문맹률이 높은 농촌 쪽에 한글 규제를 보급하는 것이죠. 조선어학회랑 같이 조인트해서 했습니다. 밀립대학 설립운동은 1920년대 초 일제가 이제 이제 2차 조선 교육령 등으로 인해서 한국인들에게 고등교육 기관 설립이 가능해지자 1천만이 이런 식이라는 구호 속에서 밀립대학을 설립하려고 했지만 일제의 방해로 성공하지는 못했죠.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38번 가에 들어갈 단체로 오는 것은, 자, 이 단체는 단장한 김원봉이고 조선 총독부의 폭탄을 던진 김익성을 비롯한 총 7명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바로 의로서 몸을 불사르는 의열단이 되겠죠. 예. 그래서 여기 대표적인 사람이 조선 총독부의 김익상, 그 다음에 종로경찰서의 김상호, 그 다음에 일제 경제 착취기간 동양척시 주식회사와 식산은행에 폭탄을 던진 나석주, 요 세 사람 정도는 알아두시길 바랍니다. 중강단은 대종교인들이 항일 무장투쟁을 준비하기 위해서 북간도 쪽으로 집단 이주한 단체이죠. 이것은 후일 김전인 장군이 이끄는 북로군정서로 연결이 되고요. 흥사단은 1913년 안창호 선생이 중심이 돼서 이제 그 무실력행, 실력을 양성하기 위한 그러한 단체이죠. 예. 그 다음에 한인애국단은 김구 선생이 조직한 의열단과 비슷한 계열의 일제 요인함선과 폭탄, 투하, 이런 목표를 둔 그런 단체이죠. 예. 자, 그래서 여기 소속의 유명한 사람이 일본 천황의 폭탄을 투척한 이봉창, 중국 상해 홍코공원 의거의 쾌거를 이룬 윤봉길, 두 사람은 잘 알아두시길 바랍니다. 자, 정답은 1번이 되겠고요. 39번 가에 들어갈 단체로 오는 것은 민족 유일당 하나가 된다는 것이죠. 노력 결과 나온 단체는 뭐냐? 자, 이들은 특징이 기회주의자, 이제 우파 내에서 완전 독립론을 주장하는 사람이 있고 일제 통치를 인정하되 우리가 최대한 자치를 하자는 자치론자들을 이제 기회주의자로 본 것이죠. 타협론자죠. 자치론자.
그래서 비타협적 민족주의 계열과 사회주의 계열이 조인트돼서 나온 게 바로 신간이죠. 1927년. 네. 네. 합법적 최대 일제화 단체이죠. 예. 자, 토월회라는 것은 이제 연극과 관련된 그러한 단체이죠. 대한강국회는 1915년 박상진, 최기중 등이 중심이 된 비밀경사 형식의 항일 비밀개선 단체이죠. 예. 그래서 그리고 조선어학회는 1931년 한글 단체인 조선어 연구회가 조선어학회로 발전된 것이죠. 예. 그래서 한국 맞춤법 통일한 표준어 제정 이런 거 그리고 우리말 큰사전 이런 것 등을 편찬 등을 주도하기도 했습니다.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40번 밑줄근이 이 시기를 연필에서 이렇게 고른 것은 황국시민의 서사가 새겨진 황국시민이라는 말 나오면은 이게 바로 민족 말살기라고 보면 돼요. 우리 민족을 천황 국가의 신화된 백성이다. 그것으로 맹대하는 것이죠. 그래서 일본이가 동화시켜서 우리 민족의 젊은이들을 전쟁에 몰아넣으려는 것이죠. 그래서 이때는 우리의 정신적인 걸 없애기 위해서 한글, 조선어 과목을 폐지를 하고 한국 시민의 서사를 암송하고 등등등이 있는데 아까도 나왔지 그 배경은 중일전쟁이 되죠. 1917년 그리고 이듬해 1938년 총동원령을 선포를 해서 인적 물적 수탈이 있게 되죠. 자, 정답은 그래서 1937년 이후니까 라 4번이 되겠습니다.